캐나다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이틀째 뉴욕 일원 대기를 뒤덮으며 대기질 지수가 전 세계 또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저지주에선 70에이커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항공편은 무더기로 결항되고 가시거리도 짧아 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8세 졸업생 1명과 그의 의붓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5명의 총격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19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도난 방지 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틱토커가 자신의 채널에 한국 남자를 성차별주의자, 강간범, 동성애 혐오자라고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 어린 자녀 앞에서 백인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가해자와 피해자는 지난 2년간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대기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에 극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틀째로 어제부터 밖에서 탄 냄새도 나고 제대로 숨쉬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앞으로 며칠 동안 산불 연기는 더 남쪽으로 이동해 일주일 내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돼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오늘 낮 3시 기준 뉴욕시 공기질 지수는 342까지 치솟았으며 뉴욕주 시라큐스와 빙엄의 경우 오늘 낮 한때 40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두바이가 168, 인도 델리가 164를 기록한 데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로 전 세계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만 놓고 봤을 때 어젯밤 10시 대기질 지수 218, 오늘 아침 7시 기준 174, 오늘 낮 3시 342를 기록하며 역시 관측 이래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악화함에 따라 뉴욕 중심부의 최소 10개 학교가 야외 활동과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CNN은 산불 연기에는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인 초미세먼지가 포함돼 있다며 어제 뉴욕시의 대기 오염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지침의 10배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산불 현황 브리핑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국 2,20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퀘벡 지역에서만 4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산불 연기가 서쪽으로 번지며 디트로이트와 시카고까지 이어졌고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는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랭전선의 여파로 앞으로 며칠 동안 산불 연기는 더 남쪽으로 이동해 일주일 내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대기질 지수가 건강에 해로운 범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활동적인 어린이와 성인, 특히 천식과 폐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폐협회의 선임 이사 윌리엄 베렛은 연기를 보거나 연기 냄새가 난다면 이미 연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산불 연기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저지에서도 어제 오후 산불이 발생해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며 대기질 상황은 어제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뉴저지 산불은 현재 70%가량 진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필 머피 주지사는 주 환경보호국과 긴밀히 협력해 주 전역 주민들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이 1960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기질 지수는 평균 178을 기록하며 어제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오후 뉴저지주 잭슨 타운십과 이스트 코모도어 블루바드, 세다 스왑프 로드 지역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화재는 70에이커로 커지면서 오전 내내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70%가 진압된 상태지만 이미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이 큰 상황이라 하루 종일 뿌옇고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곤란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으며 공항에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현재 버겐, 에섹스, 허드슨, 모리스, 패세이크, 소머셋, 서섹스, 워렌, 머서, 유니언, 헌터던, 미들섹스 카운티가 3단계 화재 제한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애틀랜틱, 캠든, 케이프메이, 컴버랜드, 글로체스터, 살렘 카운티에는 2단계 화재 제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저지 소방당국은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이 지속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며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전기 또는 스토브를 이용한 차콜 릴이나 지정된 벽난로 외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저지 주정부는 오후 3시 30분부로 주청사를 비롯해 주정부 관련 사무실 문을 모두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캐나다 산불이 뉴저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주 환경보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주전역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캐나다 산불을 비롯해 뉴저지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증가하고 있는 산불은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하고 파괴적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있을 것을 권하고 꼭 필요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버지니아주 한 고등학교 졸업식 현장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18세 졸업생과 학생의 의붓 아버지인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희생된 가족의 9세 딸도 현장에서 도망치다 차량에 부딪혀 회복 중에 있으며 이외에 총격을 맞은 5명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19세로 밝혀졌으며 당시 권총 내정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졸업식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위그노 고등학교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캠퍼스 내 극장에서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 15분경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극장 밖으로 나왔을 때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공포에 질려 자신의 아이들을 안고 총알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한 목격자는 현지 매체에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가고 있을 때 약 20발의 총성이 들렸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총격을 피해 건물로 다시 들어오려고 우르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4세에서 58세 사이 7명이 총에 맞았으며 그중 18세 졸업생 션 잭슨과 그의 의붓 아버지인 36세 렌조 스미스가 사망했습니다. 총격에 희생된 졸업생 잭슨의 9살짜리 여동생은 총격을 피하려 도망치다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5명 중 1명은 위독한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12명이 총격 외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불안을 호소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도보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혀 2건의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용의자는 19세 남성이며 체포 당시 권총 내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용의자가 적어도 1명의 희생자를 알고 있다며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훔치는 틱톡 영상이 확산된 뒤 뉴욕시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난 방지 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한다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10년 사이 생산한 대부분의 차량에 열쇠마다 암호를 부여해 차량과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이모빌라이저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성명을 통해 차량 도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두 차량의 특정 모델의 표준 도난 방지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에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자동차를 훔치는 방법,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도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서 12월 현대차 절도는 12건에서 104건으로 같은 기간 기아 절도는 10건에서 99건으로 늘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일부 모델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량들이 연방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약 400만 대의 차량에 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측도 차량 소유주들에게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등 23개 주정부 법무장관이 현대 기아차에 도난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시 카울 위스콘신 법무장관은 서한에서 도난 방지에 취약한 이들 자동차와 관련한 도난이 급증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모든 소유자가 가능한 한 빨리 도난 방지 장치를 무료로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틱토커가 자신의 채널에 게시한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모든 한국 남성을 성차별주의자, 강간범, 인종차별주의자, 동성애 혐오자라고 말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K부티제니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은 영상을 통해 자신이 많은 한국 남자와 사귀어봤다며 K-팝이나 K-드라마로 인한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은 그냥 판타지일 뿐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남성 대부분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역겹고 수치스럽다고 말했고 한국 남성들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모텔에 데려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여성들은 클럽이나 바에서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관념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남자는 페미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성애 혐오자들이며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늘 오전 기준 54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83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6,400개 이상의 댓글을 통해 영상에 대한 비난과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댓글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난의 내용과 함께 비단 한국 남성뿐 아니라 대부분 남성이 가진 성향을 유달리 한국 남성만 그렇다는 듯 기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등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이 영상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한 한 트위터 사용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예상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분별력 있는 내용을 소셜 네트워크상에 올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흑인 여성이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 백인 여성의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도 총에 맞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 메리온 카운티의 한 주택단지에서 4자녀를 둔 35세 흑인 여성 에지케 오원스가 이웃인 백인 여성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오원스의 자녀에게 백인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스케이트를 던지자 오원스가 이 여성의 집 현관에 찾아가 말싸움을 벌이다 총격이 일어났다며 두 여성이 문과 벽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백인 여성이 문 사이로 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오원스와 총격범이 지난 2년간 불화를 겪어왔으며 총격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다툼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총을 쏘기 전 오원스의 아이들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오원스 측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목격자 로런 스미스는 총격범은 오원스의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 것에 대해 늘 화를 냈고 끔찍한 말을 하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격범은 아직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보안당국에 따르면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률에 따라 총격이 정당방위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총격범을 체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어 개념의 이 법률은 최소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주에서는 죽거나 다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 치명적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이번 총격범이 현관문 앞까지 무단 침입한 오원스를 막기 위해 총을 쐈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 총격범은 체포,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흑인 30명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어제 주정부 청사에서 총격범을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원스의 어머니도 기자회견에서 내 딸은 9살 아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며 딸은 무기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며 정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커뮤니티 개발 업무위원회는 1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 교육국 졸업학력 측정 시험을 폐지하고 해당 시험의 시행과 효력 결정 권한을 각 학군에 이양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 상원에도 현재 졸업시험 폐지 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인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앞으로 졸업시험은 졸업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닌 학력을 측정하는 표준시험 형태로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뉴저지주 교사노조인 뉴저지 교육협회와 뉴저지 산업협회 등은 학력 저하, 졸업 후 경제산업 현장에서의 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졸업시험이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원 코리아 코커스를 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하원에서 코리아 코커스가 결성된 데 이어 상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한파 상원의원 모임인 이 단체에는 오소프 의원을 비롯해 댄 설리번, 브라이언 샤츠, 토드 영 등 4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초당파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오소프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영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한미 관계는 확실하며 강력하다고 밝히고 코리안 코커스는 상호 안보를 증진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맨하탄에서 고급 한식당 아토믹스를 운영하는 박정현 셰프가 요식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의 뉴욕 지역 최고 요리사에 꼽혔습니다. 요리사 겸 음식 작가인 제임스 비어드를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된 이 상은 매년 미국 전역의 2만여 개 식당과 소속 요리사를 대상으로 탁월한 셰프를 비롯해 베스트 셰프, 베스트 뉴 레스토랑 등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박 셰프는 2016년 아토보이라는 이름의 첫 한식 레스토랑을 열어 성공했고 2년 뒤 보다 고급화한 아토믹스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월드베스트 50 레스토랑 순위에서 미국 내 1위, 전체 3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뉴욕 100대 식당 2위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여행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호텔, 항공 등 다양한 숨은 비용이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너드월렛에 따르면 호텔의 경우 대표적인 리조트비를 포함해 시설 이용료 또는 목적지 수수료 등이 부과되는데 최근에는 부대 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숨은 비용은 호텔 체크아웃까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항공편 이용 시에도 일정 변경, 추가 수화물, 기내 음식료, 레그룸 공간, 탑승권 인쇄, 기내 와이파이 등 각종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된 비용으로 좌석 선택비가 있는데 예약 결제 과정 중 표시되는데 좌석 선택 옵션을 건너뛰고 항공사가 배정해주는 좌석을 받을 경우 피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